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주말마다 워싱턴의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박재영 박사 전공이 한국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깊숙하게 또 미국에서는 더 깊숙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자, 요즘에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방위비 협정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래서 한미 동맹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북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걱정인데, 한미 동맹 뭐 파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늘 나오는 얘기 좀 더 이게 그동안 최근에 좀 우리가 소홀히 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선거 끝나고 시간 좀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상황 냉정히 돌아보고 좀 더 다시 준비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정부와 여당 지금 뭐 선거 승리해서 축제 분위기겠지만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네.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 박사님 보시기에 뭐 가장 시급한 지금 과제, 어떤 문제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뭐 경제도 물론 어렵지만 지금 북한 상황이 저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북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 동맹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뭐 당장 가장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참을 수 있지만 당장 나라가 넘어가거나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혼란스러운 가운데 미국하고 남북한, 중국까지 이 동북아시아 네. 서로의 관계 한치앞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우선 미국 상황부터 보면 네. 대통령 선거 미국이 이제 한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모습입니다. 네. 이게 미국 그 대통령 선거전이 이미 이제는 그 트럼프 대 민주당의 조 바이든 구도로 사실상 결정이 됐는데, 네. 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둘 중에 누가 좀 유리하다, 뭐 전망 대략 지금 아직 본격적인 시작은 아니지만 어떻게 예상을 뭐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뭐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특히 불과 얼마 전까지 여유 있어 보였죠, 트럼프가. 네. 예,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예기치 때문에. 못한 상황이 계속 네. 벌어지는 건데, 예,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게 코로나 급속히 확산하면서 트럼프가 상당히 아무래도 곤란해졌죠, 갑자기. 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무엇보다 이 미국 경제 호황이 계속돼가지고 이 덕분에 상당히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죠. 네.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모두 호조 이어가면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다수가 트럼프 정부의 이제 경제 성과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그 전에 그 뉴스 전해드릴 때 계속 이 박사님 방송에서도 미국이 호황이다, 미국 네. 경제 호황이다 이런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이 박사님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나요? 예, 그랬었죠. 우리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불황을 겪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 한국 등에서 코로나 먼저 사태 겪을 때 나름 미국은 여유 부리고 있었죠. 한 2월까지만 해도.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태 덮치면서 순식간에 미국 경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당연히 그동안 이 탄탄해 보이던 트럼프 정부의 그 경제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로 이 대선 코앞에 둔 트럼프로서는 이게 날벼락을 그러니까요. 건데, 예. 그야말로 그동안 믿고 있던 최고의 무기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거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로서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눈을 밖으로 돌리게 된 거죠. 네. 특히 지금 이란 원유 문제로 시끄러울 때 이란에 대한 강력한 자세를 취하면서 다시 원유가가 회복되기도 하는 등 그 이란 문제 해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 보이는 것과 함께 네. 중국을 어떻게 보면 메인 타겟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막 이렇게 네. 강력하게 말하면서, 특히 트럼프는 전부터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식 명칭보다는 중국 바이러스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상당히 중국하고 더 갈등이 심해졌는데 그럼에도 계속 트럼프는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지금 뭐 소송을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대중국 책임론 이걸 지금 앞장서서 이끌어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대중국 공세가 중국이 순순히 책임 인정하고 어떤 꼬리를 내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계속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은 코로나 문제에 국한돼 보이지만 트럼프로서는 이제 여의치 않아지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전염병 확산 같은 거하고도 연결되는 게 이 인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사실 제일 괴롭고 얘기하기 싫은 부분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는데요. 네. 이 트럼프가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등에 업고 중국에 대한 공세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슈가 바로 이 중국 내의 위구르족 문제 같은 거, 그리고 홍콩의 반중국 시위, 대만하고의 영토 갈등 문제 이런 거를 들고 나오는 건데 이 코로나만 가지고 중국하고 싸움이 잘 안 되면 이들 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올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팎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이 트럼프로서 이렇다면 그럼 이게 뭔가 좀 단기간에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성과 좀 이렇게 딱 보여줄 만한 카드 뭐가 있을까요, 이 박사 보시기에? 그러게요. 뭐 중국에 뭐 크게 압박하는 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돈 왕창 푸는 거? 그건 풀었잖아요. 벌써 여러 번 시도했죠. 예. 북한이죠, 북한. 북한 문제. 그렇죠. 예. 당초 트럼프에게서는 미국 경제, 좋은 미국 경제 상황 최대한 내세우면서 분위기 선점해서 그냥 그 분위기 그대로 끌고 가 재선에 성공하는 게 이제 당초 목표였는데 지금으로서 그 계획이 다 비틀렸죠. 거기다가 이 민주당의 상대는 자기가 만만하게 보던 버니 샌더스가 아니라 전부터 워낙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던 바이든이 사실상 이제 굳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김정은하고라도 이제 뭐라도 쇼를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더 급한 상황이 자꾸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랬죠. 김정은한테 멋진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노트를 이제 편지라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또 그랬죠. 자기들은 그런 거 보낸 적 없다. 이래가지고 괜히 더 곤란해지기도 했는데 여기다가 또 이게 일이 꼬이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김정은 생사가 불명이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네. 물론 이제 미국 정보기관에서 뭔가 파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현재로서는 지금 북한 지도부의 상황, 정확한 상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태죠. 이 지금 이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김정은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상당한 수술을 받고 지금 말하자면 요양이라고 그럴까 치료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여튼 거동이 불편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태양절에도 못 나왔고 이런 거 봐서 그 코로나를 겁내서 측근이 그러니까 경호부대가 코로나 걸렸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원산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정상적인 정상은 아니에요. 같은데 워낙에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이 이 상태로 지금 실제로 사망하거나 이미 사망했더라도 이 현재로서 북한 집권 세력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 김정은 생사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현재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어떤 딜을 하려는 시도를 가장 반기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이겠죠. 그렇지. 뭔가 딜을 해서 상황도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 문재인 입장에서 반갑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상 거의 왕따처럼 밀려나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잘하면 자기가 그동안 외치던 이 한반도 중재자, 원전자 하면서 또 나설 수 있는 여기저기 카메라 받으면서 나설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상당히 반가울 텐데 거기다가 지금 그렇게 걱정하던 총선까지 아주 기분 좋게 이겼으니까 문재인은 지금 현재 트럼프나 김정은에 비하면 상당히
편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분명하죠.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신났죠. 그러니까 막 문정인이 그랬죠. 그 국회 그 개원 전까지 북한과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막 이랬고, 그리고 지금 이미 여권 여기저기에서는 북한에다가 뭐 몇 조 원을 들여서 병원을 짓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당장 뭐지 무슨 일이든 벌일 것처럼 막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네. 벌써 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를 느끼고, 안 그래도 그 트럼프 그 선거 끝나고 또 그 문재인하고 오랫동안 전화 통화했다 이런 기사 나왔는데 네. 사실상 둘이 그래 오랫동안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 코로나 뭐 대응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문재인이 뭘 안다고 트럼프가 그 얘기를 오래 하겠어요. 그러게요. 사실상 예. 이런 얘기 했겠죠. 북한하고 뭐 좀 짝짝꿍해서 우리 셋이 뭐 좀 챙겨보자. 예. 서로 원하는 것 좀 얻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 집단은 그 지금 자기들이 먼저 계속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데 이게 이 문재인 생각처럼 이 마음 급해진 트럼프 잘 구슬려가지고 김정은하고 빅딜을 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 성과 차지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그 문재인 생각처럼 이렇게 또 결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대결에 가지고 이기면서 이 동시에 또 북한하고 빅딜까지 성사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일단 이 중국과의 대결 국면이 이미 지금 대단히 복잡해진 상황이고,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이 뭔가 가시적인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예. 코로나 사태가 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대선 전까지는 이 중국하고 싸워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거 딱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빅딜이 왜 더 어려워지냐? 북한을 상대로 뭔가 큰 거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협조 내지는 이 어떤 중국의 최소한 암묵적인 뭐 무기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사실상 북한은 중국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안팎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서로 감정까지 극도로 악화되는 마당에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해줄 가능성이 또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국면 전환을 기대하기가 트럼프로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또 돼가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돼서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 더 나빠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협상 같은 것도 어떻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건 누굴까요? 이게 결국 또 문재인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지금 벌써 지레 신나가지고 먼저 물밑에서 막 미국, 중국, 북한 사이에서 뭔가 해보려고 분명히 막 정신없이 거기 정신 팔려 있을 텐데 결국 이러다가 아무런 결과도 안 나면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이 스탠스 잘못 잡아가지고 중국 뒤에 졸졸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미국한테 중국하고 한통속으로 찍힐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럼 뭐 사실 이미 그런 상태인 거 미국도 잘 알지만 네. 이래까지 가뜩이나 지금 갈등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로 안팎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또 괜히 줄 잘못 써가지고 중국 뒤에 서 있는 거 찍히면 상황 더욱 나빠지고 결국 이게 한미 동맹에까지 엄청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결국 뭐냐면 이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죠. 네. 근데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를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죠. 기대할 수가 없는 네. 집단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외교부 장관 뭐하고 다니는지 보셨습니까? 아, 지금 이건 뭐 기사에서? 요즘 나오질 않아요. 뭐 하고 다니는지. 예. 네. 예. 뭐 지금 허수아비조차도 못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상 한국 외교, 대북 관계 모든 게 소수의 종북 주사파들이 다 쥐고 흔드는데 이게 뭐 지금 앞으로도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뉴스 전해드릴 때도 그래 여러 가지 한미 동맹 위기 걱정하는 목소리 많이 높았죠. 네. 그 이몽규 TV 방송에서도 그런 주제의 얘기들이 여러 네. 분들한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 이 코로나 사태 겪고 또 이 총선 거치고 이러면서 사실 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놓치고 네. 좀 이렇게 잊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특히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한국이 제시한 국방비 분담금 단번에 거절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별로 딴 데 정신 팔려 있던 사이에 여전히 한미 동맹의 위기 상황은 조금도 이제 호전된 것이 없는 상태고 사실 원래 어렵던 상황에서 한국을 둘러싼 그 당사국들의 사정이 오히려 굉장히 최악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상황이 더 나빠진 건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잘 못 느끼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서로. 그러니까 각자 지금 자국 이익 찾기에 지금 전력을 다하면서 그 미국, 중국, 뭐 서로 그 동북아 국가들 각자 지금 다 자기들 살기 바빠가지고 오로지 지금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한 치 앞도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자국의 이익 우선에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 그 소수 정치 집단의 그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사실상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가는 방향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떠다니는 게 아닌지 지금 그 점이 사실 가장 우려스럽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한미동맹 이 문재인 정부 이제 여기다가 또 총선까지 이겨놔서 자만해가지고 막 자기 뜻하는 대로 막 갈래다가 이거 큰일 나겠군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붙고 이게 말 그대로 뭐 이제 자신감까지 얻었으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얻었으니 뭐 말 그대로 폭주에 더 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파국을 그러니까 하겠군요. 지금 굉장히 더 위험해졌죠. 네, 박지영의 개념 TV는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유튜브. 예, 저기 이봉규 TV 덕분에 예, 많이들 독자분들 와주셔가지고 네. 계속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들 박지영의 개념 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봉규 TV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